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뭐냐면, 프레임이야, 방금 전에. 이미 녹화를 하나 떴는데, 기록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녹화에 선생님이 사실,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민초단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찍었지만, 네,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없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행복하네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볼 것은요,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유럽 중부 사회가 변모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적인 양식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하면 우리 언제 배웠었죠? 우리 앞서서 샤를마뉴 시대 이야기를 할 때,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짭 르네상스였다 그러면 이제는 진정한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공유하면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입니다. 자, 르네상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유명하고 부자 되는 법 여러분에게 천기누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화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명일까?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기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늙었을 때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 할아버지 됐을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요, 아니에요.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이야. 넘버 원,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입니다. 다 빈치. 이 빈치가 태어난 동네가 빈치.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 과자 빈치죠. 네, 가운데가 여러분 라파엘로. 라파엘로 천재 화가이자 굉장히 용모가 선생님처럼 수려했었던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토한 거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 우리 천재적인 조각가 또는 예술가를 유명했던 장인이죠. 거장이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명해지고 부대가 됐는지 보죠. 먼저, 다빈치는요. 이 사람 덕분입니다. 바로 이런 코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프랑스와 1세라는 프랑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후원자로서 이 다빈치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 바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시스티나 벽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티나 천장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후원자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을 남기면서 유명해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요거죠 바로 덕후 또는 팬을 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파엘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밀어주고 이 사람을 좋게 기억해주는 팬 또는 덕후를 잘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이 라파엘로를 엄청 미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하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10년 안에 꼭 선생님이 알 정도로 유명하고 부자가 되십니다. 만약에 못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선생님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사기 뭔가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불어로 이렇게 씁니다. 르네상스 이게 정확한 발음인데, 예, 이 르네상스 영어로 돌리면요, 리버드라는 뜻입니다. 리버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타 생수는 부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 기존에 뭐가 있었길래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인 것이죠. 네. 그럼 중세를 우리가 보통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불립니다. 지금 강아지도 네, 쓰러져 있죠. 눈이 완전 맛이 갔어요. 아주 병든 강아지 같은데 이게 뭐냐면 중세가 되면요. 신이 최고야. 종교가 최고야. 엄숙한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개성이라던가 인간의 예술이라던가 철학, 인간의 사상을 담은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시가 되고요. 이런 것들만 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때 되게 활발했던 것들이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가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 고대를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를 부활시키자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입장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앞서서 이제 르네상스 하면 요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 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르네상스는 왜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유독 이렇게 일찍 시작이 됐을까요? 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과거 고대 로마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여전히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 우리 십자가 전쟁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졌죠. 그러면서 지중해와 이제 가까운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돈이 많이 몰렸어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건요, 돈이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중해 무역. 네, 마지막에
비잔티움 제국, 우리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흑자들이 넘어오게 되죠. 우리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넘어오겠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나 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작품들을 볼게요. 먼저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입니다. 초성 채워야겠죠, 데카메론. 네. 지금 여러분 여자들이 보이고 남자들이 보이고 이게 뭐냐면 흑사병이 왔던 시기 한 13, 14세기에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100일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다룬 게 바로 이 데카메론 이야기입니다. 이 데카메론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되게 인간의 감정적인 거, 인간의 욕망 이런 걸 많이 다뤘다고 해요. 여러분 야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데카메론은 뭔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과 감정을 다룬 르네상스적인 작품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카치오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었고요. 이제 건축 양식에서는 당연히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등장하고 아까 우리 시스티나 천장벽화 봤었던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교황님이 계시는 성당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이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면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천동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지동설이 뭔지 압니까? 네. 네,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로 내드릴게요. 과제 숙제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동설이 등장했다. 이것도 르네상스의 한 대표적인 면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르네상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거, 그다음에 알프스 북쪽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북쪽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보다는 이 교회를 비판하는 종교 개혁과 같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이라던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던가 그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들이 유명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신 예찬이라는 건요. 멍청한 신을 예찬한다라는 뜻이고 뭔가 이것도 되게 신을 멍청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되게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르네상스의 면모라고 보시면 되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도 유토피아 세계는 기본적으로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향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르네상스적인 면모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우리 돈키호테가 에, 이렇게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키호테는 되게 무모하고 착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이 사람과 관련된 문학 작품도 뭔가 인간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간상, 되게 신을 경배하고 기사로서의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르네상스의 한 면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밑에부터는 본 수업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몇 분이나 좀 했는지 좀 지금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민초단으로서 여러분들 민초단 항상 흥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민초단과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과제 잘 수행해서 여러분들 이제 안 혼냈으면 좋겠어요. 좋다. 네, 여러분 안녕.